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4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진미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격차, 차이, 차별 이게 너무너무 심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극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력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권력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권력 독점을 하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제일 큰 권력 독점 세력이 어디냐? 현재를 놓고 보면은 민주노총입니다. 교원단체 안에서는 정교조였습니다.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인데 이 민주노총이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민주노총과 또 거대 조직인 한국노총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어떤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몫이 있습니다. 학계, 법률계 뭐 있는데 그중에 노동단체 몫이 있습니다. 그 노동단체 몫은 거의 민주노총이 다 들어가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깡패짓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집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되게 합니다. 왜?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시민사회 민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뜻대로, 자익의 뜻대로, 또 민주노총 뒤에 북한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기나긴 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꽃이 피면서 왔는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노사정위원회라고 시작해서 그 위원회가 우리나라 전반 제도권 안에 위원회 옥상옥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김대중 정부가 군사정부 30년 이상 해오던데 민주정부가 이제 들어갔어.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무원도 그렇고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각 부처를 관리 감독하고 부처 위에 있는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가고자 했던 목적이 하나였고, 하나는 뭐냐, 자기들 떨거지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기 힘든 자들을 또 그 각종 위원회에 다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국가 예산은 빼먹을 대로 빼먹고, 그러면서 나라를 오늘날 기나긴 나라를 진짜 쑥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 문재인 때 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은 문재인을 저 병신 중에 상병신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를 망치고 뭘 빼먹더라도 근본을 남겨놓고 빼먹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 이거는 대책 없이 빼먹고 대책 없이 망쳐버리다 보니까 아마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은 아이고 바보야, 천치 바보야,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저런 놈을 키웠고 저런 놈을 친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 뭘 망쳐도 적당히 망쳐야지 시감자는 남겨놓고 뭘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은 그 씨앗 될 종자까지도 다 헤쳐먹은 놈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함께 이렇게 헤쳐먹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인구가 만약에 2천만을 잡습니다. 근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얼마입니까? 100만, 200만. 크게 잡아도 10%도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이 제도권 안에서 갑질하고 정규직이 돼서 돈 다 해먹고, 그 기업의 교섭권을 갖고 각 기업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뽑아라 뽑지 마라, 월급 올려라 올리지 마라, 저 같은 컨베이어 벨트 안에 같이 일하고 있는 옆집 친구, 그거는 민주노총 아니기 때문에 나는 월급 1억 받는데 그걸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일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서 아마 더 많이 해요. 왜? 내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냉대받고 할까봐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내 옆집의 친구가, 내 고등학교 친구가 일을 하는데 나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보다 임금을 절반 받는데 그래도 괜찮아? 인간은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 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바로 민주노총 놈들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이유로 월급을 같은 벨트에서 일을 하면서 5천만 원 받고 자기는 1억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양극화의 출발이 민주노총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정상의 갑질을 하는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 또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래요.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불의에 밀리면은 불의가 악이 되고 악은 끝내 이 사회의 죽음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환태평양 국가들이 와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비롯한 정치 회담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제국 메인 호스트 역할을 다 해내고 아주 멋있습니다. 하여튼 운빨의 사나이에요. 운빨에 운이 막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럽니다.
운센 인간한테는 아무도 못 당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는 제가 볼 때 아주 탄력이 받았어요. 이제 내치를 탄력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법도 국회에다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에서 갈등이 일어날 요소 몇 개 빼고 다시 재논의해서 하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본질이 뭐냐? 갈등 만들겠다는 게 본질이지 이거 잘 만들겠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의료 집단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 뭐 하나 많아. 약사도 다 각자 법을 만들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 조직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바늘과 실처럼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간호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그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정해 주라 그래야지. 자기들 그냥 쪽수만 갖고 민주당 힘없고 가는 이거는 악의 길입니다. 악의 길. 그래서 간호사들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못 배운 간호조무사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들이 여유를 나눠주면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들만 그 가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말입니까? 대학을 졸업하든 대학원을 졸업하든 간호조무사 하겠다 하면 간호조무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국가,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이 간호사들도 문제지만은 그런 법을 입법을 해서 밀어붙이는 민주당 새끼들도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대학은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간호조무사 할래. 나는 그리 청소부 할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이거 하지 마. 너는 고등학교 졸업 이거 해. 그게 공산국가나 하는 일을 왜 법을 만들어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내같이 길거리에 있는 무식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쓰레기 악법이 계속 통과되고 이게 계속 국민을 괴롭히고 끝내는 국가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김남국이가 국회 윤리위에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보니까 리쿠사구 메고 집에 돌아오던데 야, 참 어린 놈이 양심도 없고 간도 없는 놈이에요. 부끄럼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저 산에 가서 목 매달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보고 저 죽는 거 아니냐니까 내보고 이래.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 갖고 있는 돈이 많은잖아. 절대로 안 죽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가방 메고 왔어요. 뭐 하기야 뭐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되고 감옥 좀 갔다 와도 뭐 갖고 있는 돈이 많은데 뭐 감옥에도 요즘 감옥이 너무 좋아. 이 감옥을 좀 안 가게 좀 나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좋대요. 말이 안 되는 게 한 해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감옥에 감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3,500만 원 들어간대. 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감옥에 가면 큰 자유는 없지만은 이 밖에 있는 우리 여기 돈 3,500만 원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 싹 다 감옥을 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감옥에서 1인당 죄수들 유지비가 국민 세금으로 3,500여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죄지어서 가니까 저 돈 많은 놈들은 지돈 갖고 다 하게 하고 너무 극빈자 이런 사람들은 감옥도 국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래 막 감옥 가서 뭐 호텔처럼 쉬고 오고 그래 이거 죄악이 끊이질 않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이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비락 한번 떨어져서 나쁜 놈들이 한번 쫙 청소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쁜 놈? 권력을 갖고 특권을 누리면서 타인을 괴롭히는 놈. 그런 놈들은 한 번은 청소해야 됩니다. 왜? 안 바뀝니다. 완장을 찬 놈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 권력이 끝날 때까지 완장 찾는 거 아니에요. 6.25 때 봤잖아요. 빨간 완장 타고 막 동네 마음 안 내키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인민재판에 광교 5.18 때도 완장 타고 다니는 놈들도 많았어요. 하여튼 이 완장은 갑질 문화의 병폐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완장이 누구냐? 민주노총이 완장 찬 놈들이고 또 누구냐? 국회에 있는 놈들이 완장 찬 놈들이고 또 참여했는데 완장을 안 찬 놈들이 없어. 선량한 시민들은 완장을 찰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선량한 사람들은 백의를 입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 백의를 입고 나라를 구해요. 다 구해놓으면 어떤 새끼들이 와서 완장 차고 또 갑질해요. 이게 조선 500년 또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속에 또 똑같아 흘러가. 이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공이 있고 공로가 있으면은 백의 입은 분들에게도 뭔가 사회가 제도가 대우하는 그런 문화가 될 때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화문에 서 있는 저 웅장한 이수진 장군, 저분이
500년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광화문에 사람들이 그래. 왜 저기 이순신이 있고 요 세종대왕이 왜 있냐? 이게 조선시대냐? 조선시대 인물이지만은 세종대왕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한글을 창제하시고 국민정음에 있잖아요.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고자 해도 이 뜻이 안 되는 그 어린 백성, 어여쁜 가여운 백성들을 위해서 언어 소통, 문자 이런 걸 위해서 세종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국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조선의 인물이 아니고 군주로서 백성을 사랑한 인물,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고 백일을 입고도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 근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합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국가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노구를 일구고 인민군하고 국제공산당하고 싸워서 이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못지않은 그런 위대성을 갖고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왜 또 위대하냐? 5,000년 역사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게끔 그런 기본과 기틀을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는 5,000년 역사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5,000년 역사에 세계 중심 국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것도 갈라져가고 이승만이라는 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80% 글도 못 읽는 저 백성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고 국제공산당이 임무를 할 때 그들과 또 싸우고 어지간한 심장 갖고 못 선 문재인 같았으면 옛날에 도망갔어요. 김대중 땅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마구자 있고 전선을 누렸습니다. 전선을. 지금의 위대한 젤린스키도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쟁터마다 이겼다 하면 갔습니다. 목숨을 땅에 이미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목숨을 담보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를 위대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되지. 살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 이러다 2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막아야 된다. 또 5.16을 일으켜서 오늘날 굳건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고 자주 외교도 갖추고 그리고 자립경제 완성을 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를 잘 이어받았죠.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지를 받들 사람이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G2 미국과 어깨를 나누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럼 확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위대했다. 이 두 마디 하면은 축복이 간다. 영이 들어가서 나라를 G2 국가로 만들 수 있다. 확신합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그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번 정부를 MB 정부 2기 내각이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또 통치를 했고 그런 걸 공부를 해서 박정희의 정치학, 이승만의 정치학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남아있는 4년을 그 길로 갈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일 또 민주노총이 깡패짓 하는 거 잘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강또 목사님이 전선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가 아침 또 초소의 문을 지키고 있고 우리 곽은경 TV 와서 아침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십시오.